수아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절대 열어보면 안 돼. 새벽 3시 차정원 휴대폰에 그 음성이 꽂혔는데요. 번호는 없는 번호였고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차정원은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차정원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수아라고 불렀거든요. 차정원은 숨을 한 번 삼켰어요. 자신이 차수아라는 본명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더구나 그 말투는 죽은 아버지 차기범이 화를 꾹 눌러 참을 때 내던 낮은 목소리랑 닮아 있었어요. 차정원은 침대 끝에 앉아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억지로 정신을 붙잡았어요. 지금 흔들리면 공난숙과 진태석이 원하는 대로 굴러가니까요. 오늘은 건양그룹 패션 본부에서 신규 라인 디자인 검증 회의가 있는 날이었고 주영채가 정원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어 있었거든요. 한혜라는 겉으로는 중립인 척했지만 진태석이 뒤에서 무얼 꾸미는지 차정원은 이미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리고 공난숙은 주영채의 엄마로서 이미 이사회 표까지 계산해 놓은 얼굴이었어요. 아침 건양그룹 회의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는데요. 진세미는 노트를 딱 펼쳐놓고 차정원과 주영채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진세미는 감정위원이라는 말로 포장된 칼날 같은 사람이었고 차정원은 그 시선이 무섭기보단 반가웠습니다. 진세미만큼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낼 눈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주영채는 앉자마자 펜을 쥐었는데요. 손이 떨리는 걸 숨기려는지 손목에 힘을 잔뜩 줬어요. 차정원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번 쿵 내려앉았어요. 또 베꼈구나. 차정원은 확신했는데요. 주영채는 스스로 만든 걸 앞에 두고 겁먹지 않거든요. 도용한 사람만 디테일이 떠오르지 않아 손이 굳는다는 걸 차정원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검증이 시작되자 차정원은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선을 긋는 순간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내가 만든 건 내 몸이 기억해.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 번째 스케치가 끝날 즈음 차정원은 갑자기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던 이미지 한 장이 누군가 지우개로 문질러버린 것처럼 흐려졌어요. 차정원은 순간 펜을 멈췄는데요. 그때 회의실 끝에서 주영채가 아주 짧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세미는 그 웃음을 놓치지 않았고 진세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차정원 씨, 지금 멈추신 이유가 있나요? 진세미가 부드럽게 묻는데요. 그 부드러움이 더 무서웠어요. 차정원은 목 안쪽이 타는 느낌을 참으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원본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원본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새벽의 목소리가 다시 귀에 붙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엔 절대 열어보면 안 돼. 차정원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상하게도 원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느껴졌어요. 회의가 잠시 중단되고 차정원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숨을 고르는 동안 휴대폰이 또 울렸는데요. 이번엔 문자였어요. 우리 별, 내가 잃어버린 건 스케치가 아니라 기억이야. 차정원은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우리 별은 차기범이 딸에게만 붙여준 별명이었고 조미향도 한혜라도 심지어 진세훈조차 모르는 말이었거든요. 차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주방 쪽을 향했습니다. 그곳엔 늘 조용히 사람을 살피는 홍 셰프가 있었어요. 건양가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차정원이 무너질 때마다 딱 맞는 말을 건네던 사람이었죠. 주방 문을 열자 홍 셰프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원아, 얼굴이 왜 그래? 홍 셰프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순간 차정원은 목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홍 셰프님, 저 방금 우리 별이라는 문자 받았어요. 홍 셰프의 손이 물속에서 멈췄습니다. 아주 찰나였는데요. 눈빛이 확 바뀌었어요. 따뜻하던 얼굴이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멍해졌습니다. 수아야. 홍 셰프가 아주 조용히 불렀어요. 차정원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하고 묻기도 전에 홍 셰프가 다시 눈을 깜빡였는데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평소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 물소리 때문에 헛소리가 나왔나 봐. 차정원은 그 자리에서 확신했어요. 홍 셰프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차정원을 수아라고 부르며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차정원은 조미향의 작은 식당 뒷방에 숨어 노트를 펼쳤습니다. 조미향은 차정원의 손을 잡아줬는데요. 정원아, 내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 엄마는 다 몰라도 혼자 숨지는 마라. 차정원은 조미향 앞에서만은 강한 척이 안 됐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내 기억이 누가 내 머리에서 빼간 것 같아. 그때 차정원은 떠올렸습니다. 공난숙이 예전에 웃으며 건넸던 비타민이라고요. 피곤할 때 먹으면 집중이 확 올라가라고 했었죠. 차정원은 그걸 몇 번이나 먹었습니다. 그 약이 기억을 흐리게 하는 약이었다면요? 차정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공난숙이 원본을 못 찾게 하려고 차정원의 머릿속부터 망가뜨린 거라면요? 다음 날 차정원은 일부러 주영채 앞에서 연약해 보이는 척했는데요. 어제 컨디션이 별로라서라며 웃었어요. 주영채는 그 웃음을 고지곳대로 믿는 척하며 다가왔습니다. 언니, 나 솔직히 무서워요. 주영채가 속삭였는데요. 차정원은 그 말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주영채는 사람의 약함을 이용하는 데 천재였거든요. 차정원은 주영채 손목에 감겨있는 고급 시계를 봤어요. 공난숙이 선물했다는 그 시계, 그리고 그 시계 안쪽에 아주 얇은 칩이 들어있다는 소문. 차정원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그거 엄마가 준 거지? 요즘도 위치 공유돼? 주영채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차정원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더크라운 캐피털의 공난숙은 안진아를 불러 세웠는데요. 디자인 검증, 오늘 안으로 결과 방향 잡아. 안진아는 차갑게 웃는 공난숙을 보며 숨을 삼켰어요. 회장님, 그건 감정위원이 진셈이잖아요. 공난숙은 비웃었습니다. 진셈이? 그 애도 사람이고 사람은 약점 있어. 내가 약점을 주면 그걸로 끝이야. 안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굴리고 있었어요. 공난숙이 끝까지 가면 자신도 같이 무너진다는 걸 안진아는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날 밤 진세우는 공난숙의 집으로 불려갔습니다. 진세우는 허리 숙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날만큼은 무릎까지 꿇었어요. 공난숙 회장님, 저에게 부회장 자리를 주세요. 공난숙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어요. 진세훈, 내가 사람을 버릴 때 눈이 제일 반짝이더라. 그 눈이 필요해. 진세훈은 고개를 숙인 채로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하늘부터 밟으라고 하셔도 됩니다. 형이라고 부르던 정은 오늘부로 끝낼게요. 공난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는데요. 하지만 공난숙도 몰랐습니다. 진세훈이 가장 먼저 버리려고 한 사람이 사실 공난숙일 거라는 걸요. 진세훈은 누구와 손잡아도 결국 자기만 남기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건양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한혜라는 얼굴은 침착했지만 속이 타들어갔어요. 주하늘을 임시 부회장으로 세우면 공난숙을 견제할 수 있었고 주하늘을 올리면 진태석이 흔들릴 수도 있었거든요. 진태석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황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공난숙이 이사들을 접촉한 흔적이 너무 선명했어요. 표결이 시작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세미가 들어왔는데요. 손에는 낡은 노트 한 권과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표결 전에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세미는 차정원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진세미가 말했는데요. 이 노트는 차정원 씨가 대학 때 작성한 디자인 원본입니다. 날짜와 서명이 있고 원본의 세부 라인이 오늘 검증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영채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공난숙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한혜라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차정원은 진세미가 왜 이걸 가지고 있는지 의아했는데요. 더 의아한 건 USB였습니다. 진세미가 USB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USB, 갤러리 계단 영상의 원본입니다. 편집본이 아닙니다. 진태석 회장님, 공난숙 회장님, 그리고 진세훈 부사장님. 진세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이 그 영상에 왜 끼는지 몰랐거든요. 진태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USB를 어디서 구했지? 진세미는 대답 대신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차정원 씨가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차정원 씨가 우리 별에게서 힌트를 받았다고요. 순간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물잔을 들고 있던 홍 셰프가 휘청했습니다. 누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차정원은 그 작은 흔들림을 봤어요. 홍 셰프가 숨을 고르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와 싸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밤 주하늘이 차정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주하늘은 겉으론 단단한데요. 차정원 앞에선 자주 무너지는 눈을 했어요. 정원 씨, 나 진세훈이랑 공난숙이 같이 움직이는 거 맞아. 그런데 내가 더 무서운 건 내 이름으로 준비된 횡령 서류가 있다는 거야. 차정원은 주하늘 손을 꽉 잡았어요. 주하늘, 내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나 이번엔 꼭 지킬 거예요. 말이 끝나자마자 주하늘이 연행됐습니다. 횡령 혐의라는 단어가 뉴스에 떠올랐고 진태석은 회장실에서 담담한 척했는데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확신이었어요. 누군가가 진실을 공개하기 전에 주하늘을 묶어두려는 거였죠. 차정원은 주하늘이 끌려가기 직전 입모양으로 남긴 한마디를 읽었습니다. 찬. 차정원은 주하늘 차 트렁크에서 두 번째 USB를 찾았는데요. 첫 번째 USB보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갤러리 계단에서 차기범이 넘어지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손을 뻗는 장면이 선명했거든요. 그리고 그 손목에 진태석이 늘 차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영상을 보고도 바로 공개하지 않았어요. 심장이 찢어질 만큼 떨렸는데요. 공개하는 순간 자신도 같이 죽을 수 있다고 직감했거든요. 그래서 차정원은 먼저 안진아를 찾아갔습니다. 안진아는 공난숙의 그림자였지만 동시에 탈출구를 찾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안진아 씨, 당신도 알고 있죠? 공난숙이 끝까지 가면 당신도 같이 가요. 안진아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입술이 떨렸습니다. 차정원 씨, 난 살고 싶어요. 그럼 도와줘요. 주하늘 누명부터 풀고 진태석을 흔들 증거를 안전하게 넘기는 길을 찾아요. 안진아는 결국 배신을 선택했는데요. 공난숙을 배신한 게 아니라 공난숙이 먼저 자신을 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안진아는 구실장이 숨겨둔 보관함 위치를 털어놨고 그 안에는 공난숙이 관리하던 자금 흐름과 진세훈의 거래 내역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며칠 뒤 차정원은 언론과 검찰에 한 번에 던지지 않았어요. 일부만 흘렸습니다. 진태석이 흔들릴 만큼만, 공난숙이 도망가지 못할 만큼만요. 그 사이 한혜라는 진태석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당신, 내 딸까지 이용해? 진태석은 눈을 피하지 않았는데요. 혜라야, 난 지키려고 한 거야. 내가 무너지면 너도 무너져. 그 말이 더 비열했어요. 한혜라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낯선 괴물을 봤습니다. 진세훈은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며 방향을 틀었는데요. 공난숙을 지키는 척하면서 동시에 자료를 빼돌렸습니다. 진세훈은 주영채를 붙잡고 말했어요. 주영채, 내 엄마는 너를 살려주지 않아. 내가 살려줄게. 주영채 눈이 흔들렸습니다. 주영채는 엄마에게 버림받는 걸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했거든요. 진세훈 씨, 그럼 난 뭘 해야 해요? 차정원을 끌어내리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하지만 그 순간 주영채는 진세훈 눈빛에서 진짜를 봤어요. 우리가 아니라 나만 살겠다는 눈빛이었죠. 주영채는 그날 밤 몰래 진세미에게 연락했습니다. 주영채는 살기 위해서 또 다른 편을 고른 거예요. 배신을 배신으로 덮는 방식으로요. 결국 공난숙은 체포됐고 진태석은 법정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태석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는데요. 차기범이 먼저였다. 나만 악마로 만들지 마. 한혜라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정원은 흔들리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차정원은 울고 싶었지만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선고가 내려지고 바깥은 플래시와 고함으로 가득했는데요. 주하늘이 석방되자마자 차정원을 껴안았습니다. 정원 씨, 끝났어. 차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끝난 척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날 밤 건양가 주방에서 홍 셰프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홍 셰프님, 저 할 말 있어요. 홍 셰프가 돌아봤는데요. 그 눈빛이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한데 슬펐어요.
홍 셰프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내가 참아온 시간 아빠가 다 봤다. 차정원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빠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는데요. 부끄러울 새도 없었어요. 홍 셰프의 손이 떨리며 차정원 볼을 살짝 만졌습니다. 내가 내 옆에 오래 있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이 안 남았네. 차정원은 울면서 매달렸어요. 가지 마요. 지금이라도 나 더 듣고 싶어요. 아빠가 왜 죽었는지, 누가 처음 칼을 쥐었는지. 홍 셰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말하면 내가 위험해져.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남길게. 홍 셰프는 작은 반지를 꺼내 차정원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나던 날 내가 숨겨둔 거야. 내가 누굴 믿어야 하는지 헷갈릴 때 이걸 보고 결정해. 그리고 홍 셰프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공난숙 금고 안에 세 번째 USB가 있다. 그 USB엔 진짜 어머니가 담겨 있다. 차정원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어머니요? 조미향 말고요? 묻는 순간 홍 셰프의 눈빛이 또 흔들렸고 홍 셰프는 금세 평소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머, 내가 왜 여기 있지? 정원아, 너 왜 울어? 차정원은 반지를 움켜쥐고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는데요. 아빠가 떠났다는 걸 알아서가 아니라 아빠가 끝까지 다음을 남겨줬다는 걸 알아서였어요. 며칠 뒤 건양그룹은 겉으로는 새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주하늘은 그룹 내에서 힘을 확보했고 차정원은 경영 라인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한혜라는 딸을 보며 웃으려고 했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시렸어요. 진태석이 법정에서 뱉은 차기범이 먼저였다는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공난숙은 구치소 면회실 벽을 손톱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차정원 이름을 입속에서 씹듯이 불렀어요. 차정원, 내가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내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 알면 내가 먼저 무너질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면회실 유리 너머로 누군가 웃었는데요. 그 웃음은 공난숙도 처음 듣는 웃음이었습니다.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공난숙, 그 USB 내가 숨겼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미 내 손에 있어. 공난숙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차정원은 아직 그 여자의 존재를 모릅니다. 다만 차정원은 반지 안쪽에 새겨진 아주 작은 문장을 오늘 밤에야 발견하겠죠. 수아, 내 엄마는 둘이다. 차정원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또 한 번 숨이 막힐 겁니다. 이제 진태석과 공난숙만 무너뜨리면 끝인 줄 알았는데요. 진짜 전쟁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